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도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려는 분들께 필요한 흐름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방향은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면 털리고 나오면 다시 움직이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를 모른 채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같은 차트를 보고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구간이 기회이고 어떤 구간이 위험인지, 이걸 명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하고 반등과 하락이 섞이는 구간에서는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분석을 봐도 결국 타이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시장에서 결과가 갈리는지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바로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전체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하락 추세가 이미 진행된 이후의 흐름 위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즉, 단순히 떨어진 하루가 아니라 이미 방향이 아래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락 구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고, 동시에 시장은 과매도 구간으로 일부 진입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속 떨어진다기보다는 하락 중간에 반등 시도가 섞이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위치는 하락 초입이 아니라 하락 중반입니다. 그리고 이 중반 구간에서 시장은 흔들림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최종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하방 우위입니다. 다만 그 하락이 깔끔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반등이 계속 기어드는 형태입니다. 행성작용을 보면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명확해집니다. 달의 경우 하락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상승을 지지하는 힘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고, 시장의 심리는 약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만 과매도 신호가 일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반등 시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은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구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등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하락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단순 타이밍이 아니라 개인별 대응 구조가 왜 중요한지 체감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나우는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특징은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꼬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이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기는 형태가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내려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수성은 극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 변동성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양방향으로 계속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경험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를 미리 설계해두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K2는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방심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태양은 하방 방향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동성이 아무리 커도 결국 전체 방향은 아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흔들림은 많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제 시간대 흐름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0시부터 2시까지는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전일 하락 이후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입니다.
방향성이 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구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구조적인 상승이 아니라 단기 반등입니다. 4시부터 6시까지는 반등이 실패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나후의 영향으로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다시 하락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6시부터 8시까지는 급락 구간입니다. 케투와 수성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강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오늘 흐름에서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하락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되돌림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반등 역시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변동성이 극대화됩니다. 수성의 영향으로 방향이 없는 급등락이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2시부터 14시까지는 다시 하락이 재개됩니다. 전체 구조가 하방이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는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14시부터 18시까지는 당일 핵심 저점 구간입니다. 하락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실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오늘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18시부터 24시까지는 반등 또는 횡보가 나타납니다. 하락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시장이 다시 정리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 오늘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하락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구조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고점과 저점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고점은 8시부터 10시 사이에서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은 하락 도중에 나오는 반등의 피크 지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상승 전환이 아니라 하락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되돌림의 끝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상승으로 착각하게 되면 이후 흐름에서 대응이 크게 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점은 14시부터 18시 사이에서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은 하락 에너지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입니다. 즉, 당일 흐름에서 실제로 매도 압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명확하게 나뉘는 날은 구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날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개인의 기준이 없으면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단순 예측과 구조 설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전체 핵심 구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락 흐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매도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락은 계속되지만 그 안에서 반등이 반복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우는 그 반등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올라가는 듯 보이는 흐름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수성은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케투는 그 흐름 속에서 특정 타이밍에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내는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간이라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됩니다. 태양은 전체 방향을 하방으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동성과 반등, 흔들림은 존재하지만 큰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결과는 명확해집니다. 초반에는 횡보가 나오고 중반에는 반등 시도가 나오지만 결국 그 반등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락이 다시 가속되면서 후반부에서 저점이 형성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방향 해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체 구조 기준으로 보면 하락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은 단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반등이 섞이면서 더 어렵게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내려간다가 아니라 하락 속에서 반등이 계속 섞이는 가장 난이도 높은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초반 구간에서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진입보다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반 구간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 반등은 대부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순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후 구간으로 넘어가면 하락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구간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락 에너지가 일부 소진되면서 다시 반등이 시도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조를 바꾸는 반등이 아니라 단기적인 되돌림입니다. 결국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구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같은 움직임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간일수록 개인마다 다른 진입 타이밍, 대응 방식, 리스크 관리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 자체는 동일하지만 결과는 개인의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 분석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기준이 됩니다. 하락은 계속된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 속에서 나오는 반등은 대부분 짧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한 감각이나 직관으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구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실제 결과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하락은 이어지지만 그 안에서 흔들림이 극대화되는 구조이며 반등은 짧고 위험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오늘 흐름 정리해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시장이 왜 어렵게 느껴졌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방향은 하나인데 그 안에서 흔들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이 훨씬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분석을 봐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결국 개인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금 운용 방식, 진입 습관, 심리 반응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한 정보나 분석을 넘어서 개인별로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흐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 뒷부분에서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난 뒤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 에너지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함께 흐름을 이어가시고 다음 분석에서도 더 정밀한 구조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2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